자, 이번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휘말려 있는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도 상당히 고민이 깊죠.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 속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일단 자진 탈당 모양새를 갖췄고 관련 의총 이후에 오히려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또 그렇게 꼬리 자르기 자체를 더 안 좋게 보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더 커 보입니다. 뭐 쇄신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자,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진상조사와 책임 등 자체적인 당 정화 기능 발동이 당연하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고 검찰에 맡기면 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근데 또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검찰의 기획 수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그 상황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의 뒤죽박죽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 한편에서는 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이들을 두둔하는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를 이렇게 다시 유추를 해보면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뭐 줄줄이 다 구속되거나 심지어는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번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온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자, 전당대회에서 말이죠. 돈이 오간 정황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두 인물, 핵심 인물, 윤관석, 이성만, 이 두 국회의원도 이미 다 거명이 되고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이 진상조사를 하고 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당에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있기 때문인지 아닌지 그건 뭐 불분명합니다만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전체를 사실상 남의 당 얘기하듯이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분이 탈당을 하면서 검찰의 기획 수사를 운운했는데 만약 검찰이 정말 작심하고 민주당의 어떤 몇몇 의원을 죽이기 위해서 기획 수사를 벌였다라고 한다면 버티고 그리고 오히려 저항해야죠. 그런데 탈당을 왜 합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탈당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두 분들이 아예 민주당과 그럼 결별할 것인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얼마 전에 검수안박 법안을 처리할 때 민주당이 이 가짜 탈당을 했던 민영배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복당을 했는데 아니 탈당을 하고 복당을 하는 게 정치인은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는 것인데 도대체 민주당이라는 정당에는 명분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인 이 이정근 전 당의 사무부총장을 했던 분이 계신데 이분의 녹취록이 약 3만 개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3만 개나 되는 녹취록 안에 이를테면 예를 들면 100억짜리 CD가 30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100억짜리 CD가 30장이면 3천억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도 궁금하고 검찰도 이러한 이 일련의 녹취록 내용들을 샅샅이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특정해서 기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의원이 탈당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탈당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협조하는가 그리고 국민에게 그 진상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 수사가 저는 꽤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조금 검찰에 대해서 뭐 저항 혹은 뭐 탄압 이런 얘기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소명에 임하는 그런 좀 전환적인 어떤 자세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억짜리 CD라는 건 양도성 예금 증서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는 이 소위 이정근 리스트, 이 게이트가 얘기가 나올 때 한 30명이 얽혀있을 거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도 있었는데 지금 과연 윤관석, 이성만 이 실명이 거론된 2명뿐이겠느냐.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실명이 드러나는 의원이 또 없으리란 법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차뜨기 당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천막 당사로 나가던 그 혁신의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야 할 때 이름이 거론된 10여 명 돈봉투 의원은 이실직고시켜서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일일이 전화해서 받았냐 너 뭐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거 10여 명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며 본인들이 이실직고를 소위 받았다고 해도 하겠습니까, 박 교수님?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꼬리 자르기 미봉책으로 그칠 거다. 네. 소나기만 피하고 말 거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앞에서 이상민 의원이나 뭐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사실 이 정도 사건이라면 선제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됩니다. 네. 심지어는 당면까지 바꿀 생각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대통령 보기 좋아요. 예. 여당 보기 좋습니다. 뭘 해도 여당과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다 보니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인데도 여당보다 지지율이 10%가 이상 높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쇄신하지 않아도 소나기만 잘 피하면 다음 총선에서 그래도 선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쇄신으로 빨리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또는 대통령이 조금만 잘했으면요, 지금 민주당은 천막당사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고 국민들이 뭘 해도 지지를 하지 않고 그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쇄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적거리고 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국민들만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대현 평론가님 말씀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일정 부분 뭐 동의도 하고 뭐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네. 저는 민주당이 지금 뭐 쇄신안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쇄신이라는 게 뭐 이제 뭐 말뜻은 그렇습니다. 그릇된 것을 버리고 예. 새로운 것을 만든다 뭐 이런 것인데 네. 지금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민주당의 그릇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쇄신을 한다고 해서 그럼 또 국민도 믿을 것인가 뭐 이런 의구심도 좀 생기고 우선은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 예. 무슨 뭐 개선 장군이나 되는 양, 뭐 모르쇠로 일관한다든가 아니면 정치 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지금 대장동 게이트 사건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심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런 식의 대응보다는 조금 더 좀 순화되고 좀 순응하고 적극적인 이런 모습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돈봉투 의혹의 중심엔 당시에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화살이 쏠리고 있어서 또 주목되기도 합니다. 자, 일부 의원들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강하게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니냐, 기소된 의원의 출당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죠. 어제 의총이었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쓴소리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안민석 의원은 이번 돈봉투 의혹과 이재명 대표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언론이나 또 민주당 내 소위 비명계에서 결국은 이게 안 풀리는 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분석들이 많은데 저는 결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문제고 그다음에 돈봉투 사법 리스크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다툼의 여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돈봉투 사법 리스크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예. 굉장히 국민들한테 이미 구태로 찍힌 겁니다. 거기다가 이건 당 자체, 개인이 아닌 조직의 어떤 이미지가 완전히 부패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릅니다. 사람이 바뀌면 당도 바뀔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치 신인 들어오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인물을 판가리 해가지고 당이 이런 가지고 계속 선거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당 자체가 썩어버리면은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 넘기고 이러는 건 다 어떻게 보면 면피성이다. 이거는 아 다르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다.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봉투와 관련된 이번 전당대회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은 예. 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활을 걸고 이미지 개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민주당이 뭐 앞으로 한 1박 2일 정도 워크숍 또는 의원총회에서 밤샘 토론을 한다. 그래서 쇄신안을 내놓겠다. 총의를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내재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전면적인 당 쇄신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역시 뭐든 해야 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것들이라도 해야 되는 그 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결론은 이미 나 있는데 쇄신의 방향도 뭐 일반 국민도 알고 민주당도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굳이 밤새 가면서 무슨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낮에 하죠, 낮에. 그렇죠. 낮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좀 예. 어이가 없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자세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네. 한편으로는 뭐 쇄신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 탄압이네 기획수사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사실 이 민주당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는 정말 자충우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에서 이거 우리가 좀 뭔가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사법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지 않고 떠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보다 작고 혹은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다 나몰라라 하는 식 아니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귀책 사유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기본적인 자세 그걸 고치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선택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지금 민주당은 어떤 쇄신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공교롭게 지금 여야 두 대표가 같은 처지입니다.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내부 논란 때문에 머리 아프고 또 총선 앞두고 당이 일신해야 하는 쇄신을 확실히 이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지가 없는 무당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죠. 이 두 가지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두 대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먼저 김대현 평론가님, 김기현 대표가 어떤 액션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을 지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이 주도권, 어차피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선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이 지도부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지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정책과 기획통을 자신들의 지도부 안에 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어떤 것을 리드해 나갈지, 어떤 의제와 어떤 안건으로 이 국정의 일정 정도를 리드에 끌고 갈지 이런 예. 리더십을 발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걸 해 나가면 된다. 그 과정에서 내년 총선도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인재 영입도 하고 개혁 과제를 또 나름대로 준비하고 예. 해 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지금 뭐 지도부 일원들 몇몇이 논란이 있다고 해서 이 큰 배 자체가 마치 흔들흔들 거리는 예.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박상현 교수님, 지금 최근에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하면 사안 건건에 대해서 이렇게 동문서답식으로 반문하는 거 이거 갖고도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반문하는 그 화법은 굉장히 피해야 될 화법이라고 예. 생각해요. 민주당 내의 문제를 묻는데 태영호는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네. 하면 굉장히 국민들이 불편합니다.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거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없습니다. 당장 내부적으로 예. 이번 돈봉투 전당대회가 됐던 원인이 뭡니까? 대의원 제도예요. 그럼 대의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당대회 때 당대표 수락연설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사 효과에 기대하지 않겠다. 실력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승부 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주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김기현 대표 만나십시오. 네. 김기현 대표 만나서 민생은 대화로 풀고 또 싸울 건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대통령이 안 만나준다고 지금 여당과의 대화나 협상, 타협 이런 부분들이 없고 일방적으로 계속 법만 만들면 결국은 손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스스로도 개혁하고 또 여당과의 어떤 협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나가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야의 혁신과 쇄신 과연 가능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김대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